지금 내가 설명한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을까? 질문하십시오. 뭐 사람이 별로 없어서 낮 시간이라 질문할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다들 공부는 잘하고 있나? 이거 진짜 공부해 놓으면 좋아요. 나 봐봐. 막 어디 2개월, 3개월, 막 4개월, 6개월씩 막 쉬고 있다가 다시 분석하면 똑같아. 이게 한 번 해놓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참 지식 자산이 좋은 게 그런 거죠. 다른 거 보고 뭘 봐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굳이 엘파는 아니어도 상관없어. 근데, 어, 내가 여태까지 한 2년 정도? 2년 정도 이렇게 차트 공부하고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 그러니까 걔 중에 굉장히 똑똑하고 천재적인 애들도 있겠지.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런 애들이 보는 차트의 시선이 좀 다른 경향이 있어. 그 다른 경향이 맞는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 맞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아. 없었던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그 누군가가 와서 갑자기 나는 거래량과 뭔가의 상관관계를 찾았어. 그 상관관계를 이렇게 하니까 야 이런 차트의 모습이 나오더라. 나올 수 있지. 근데 그거는 굳이 그렇게 안 봐도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분석이나 매매를 기준을 잡을 때는 자기만의 그게 있긴 해. 근데 웬만하면 정도를 안 벗어나는 게 좋다. 그게 자칫하다가 정도를 벗어나면 이게 약간 좀 바보의 신념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 바보들이 신념을 갖는 게 되게 무서운 거야. 뭐 사이비 종교가 됐던 아니면 뭐 좀 어떤 정치적인 세력에 있어서도 그런 신념들이 잘못된 신념들이 굉장히 무서운 거야. 그런 사람들이 바뀌기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심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얼마 전에 한량이 새끼가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RSI를 보고 RSI의 뭐 기울기나 추세선을 보고 반등의 시점을 잡을 수 있다더라 라는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걸 나한테 보여주긴 했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어. 말은 되고 보이긴 해.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굳이 그걸로? 라는 생각이 일단은 나는 들었고 똑같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자,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정도를 벗어나고 벗어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파동 같은 거 보잖아. 파동 같은 거 판단을 할 때 뭐 버티고 그건 잘 모르겠고 자 파동 같은 거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1파, 2파, 3파, 4파, 5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얘가 뭐 1파, 2파, 3파, 4파 얘가 5파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원론에서 제시한 어떤 비율이나 밸런스는 크게 훼손을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 1파라고 치자. 얼추 대충. 그러면은 얘가 1.618이 좀 안 나왔네. 그지? 근데 이거를 1파, 2파, 3파로 치부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지? 3파로 취급하기가 좀 힘들어.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보자. 1파, 2파, 얘가 3파가 된다? 2.618. 요거는 이론상 가능한 얘기지. 그러면은 요거는 건드려도 돼. 요거는 건드려도 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4파로 판단하고 얘를 5파로 봐? 요거까지 괜찮아. 요것도 괜찮아. 그지? 요거까지 문제가 없지. 자, 그리고 또 이파동이 나왔어. 이파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어떤 애들은 뭐 여기가 1파, 2파, 뭐 3파 했는데 얘가 지금 3.618까지 나왔잖아. 요거는 좀 건들면 안 되는 거야. 건들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 건들면 되냐? 이게 뭐 짜맞춰서 껴맞추기 뭐 수치 맞추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명확하거든. 나는 앞만 봐도 얘가 리딩 1파거든. 그러면은 리딩 1파를 딱 봤을 때 1.618. 아, 얘가 다 나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리딩으로 1파가 나왔으니 3파 나오고 4파 나오고 5파 어디 갔냐? 라는 사람이 있지.
자, 그러면 오파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잖아. 얘는 미달인 거야. 오파가 제대로 안 나온 거야. 혹은, 요렇게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지.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얘 1파로 보고, 2파로 보고, 3파. 얘가 끝인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그냥 ABC가 될 수도 있지. 그지? 그러면 얘가 또 다른 ABC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얘는 결국에 다시 한번 이렇게 ABC를 그리는 파동이 나올 수도 있잖아. 요런 거는 건드려도 된다는 거야. 근데 아까 그런 건 건드리면 안 되겠지. 뭐 얘를 1파로 보고 얘를 2파로 보고 얘가 뭐 3에 1, 2, 1, 2, 뭐 3, 4, 5, 4, 5 뭐 이런 개소리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내 말은. 원론이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적인 근거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런 것도 요 조정파동도 보면 이게 이게 이제 오파동의 속성이 약간 있어. 얘가 미달인 경우도 있고 혹은 사이비인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연장은 아니기 때문에 사이비까지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미달이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미달이다라고 했으면 이 안에서 카운팅이 되면 미달로 치부하면 돼.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4파였고 이 안에 어떤 파동이 나오는데 이거 지금 카운팅 되니? 안 되잖아. 그지? 얘가 이렇게 카운팅이 안 된다고. 요런 ABC가 어딨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 얘를 이게 미달이라는 생각을 없애면 돼. 얘가 미달이라는 생각을 없애면 얘는 그냥 이 파동의 A 파동이고 여기는 그냥 족같이 나온 B파고 얘는 그냥 C파인 거야. 얘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이렇게 카운팅을 보면 되지. 1.618 나올걸. 자, 보면은 1.618 딱 떨어지잖아. 아, 그럼 얘는 이 파동의 ABC가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거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다음 매매를 그냥 이어가면 돼. 얘가 왜 여기서 1.618이 나와서 이 파동이 그러면은 1파, 2파, 뭐 3파 이제 나오는 건가? 뭐 요렇게까지도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얘가 요렇게 마무리가 된 거야. 요 한 파동이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라고. 이 뒤에 뭐가 나올지는 여러 가지 근거로 아까부터 내가 주봉, 날봉, 4시간, 1시간 보면서 다 설명해 줬잖아. 그 근거대로 그냥 매매를 쭉 이어가면 돼. 그 근거대로 매매 전략을 짜고 그냥 쭉 이어가면 돼. 여기서 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이해하고 연결해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안 풀렸다고 여기서 멈추지 말라고. 멈추지 말고 그냥 매매를 쭉 이어가면 되고 그거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싶다. 나는 더 큰 어떠한 그 차트의 시야 비밀을 알고 풀어갈 거야. 알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아싸리 그냥 큰 봉을 보고 전체적인 시황에서 비트를 이렇게 좀 3인칭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든지 이렇게 바라보면 명확하잖아. 이것도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명확해요. 그지? 그리고 얘가 새로운 요런 파동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당하지 않을까. 이해돼? 그러면 얘가 이 파동 하나가 일단은 지금 끝났다는 생각과 혹은 이 파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 어차피 두 개밖에 없어. 1번이나 2번이야. 근데 1번이 나오면 작은 상승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엄청난 하락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2번으로 이 전체를 봤을 때도 얘는 당연히 하락이 있어야 돼. 그지? 최대 70%까지. 그지? 아니면 70%가 아니구나. 최대 61%. 그리고 최소 38%. 요거 두 개 기준으로 또 보면 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수치나 이런 퍼센테이지가 정론이란 말이야. 정론. 근데 만약에 니네가 어떤 내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새로운 기준점이 있어. 근데 그 새로운 기준점을 과연 니네만 발견했었을까? 이 시장이 생성된 이후로? 아닐 거 아니야. 엄청난 사람들이 많은 걸 발견을 했고 요즘 뭐 AI니 컴퓨터니 많은 게 발달했으니까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지표들이 다 계산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얼마나 많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다 그런 건 다 나와 있다고. 너희들이 발견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웬만해서 이 몇백 년 역사에서. 그러면 니네가 그나마 유일하게 믿고 신봉할 수 있는 게 요런 데이터 값이잖아. 그지? 요런 데이터 값들이란 말이야.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야. 0.38이하고 0.618이야. 그 저 두 개의 기준선 안에서만 매매를 해도 그 저 정론에서만 벗어나지 않더라도 되게 쓸데없는 우를 범하지 않게 돼.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하는 말이 정론을 좀 많이 따라서 공부를 하고 기준점을 잡더라도 좀 그런 제대로 된 기준점을 잡아서 해라. 왜냐면 결국에 니네가 돌아서 뻘짓을 막 하다가 결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 뭐 그런 뭐 기원을 찾아보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 어떠한 그 오리지널에 이게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돼. 그러니까 이게 굳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지 말고 그냥 이거부터 시작하면 돌아올 일은 없잖아. 그나마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게 이거란 말이지. 이거를 내가 지금 2년째 얘기하고 있어, 2년째. 근데 아직까지 얘는 딱 그 기준으로 한다라는 애가 사실 없어. 나한테 배운 애들이 많겠지만 그런 친구들 여러 봐도 그게 잘 없더라고. 그게 좀 안타깝지.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하지 마. 뭐 어떤 사람이 분석을 되게 잘하고 어떤 사람이 매매를 되게 잘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 사람 분명 뭔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리딩하고 이렇게 그 저기 뭐 분석을 하면 그게 나중에 다 그냥 그렇게 돼. 니네가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다 되더라고. 자, 그럼 뭐 딱하니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